한발군입니다. 오늘 10월 27일 주요 테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4,000 가고 코스닥이 900 갔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동시에 빠른 속도로 가게 될 거라고는 사실 저도 예측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뭐 조정이나 아니면 횡보를 거쳐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갔어요. 뭐 코스피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코스닥도 제법 많이 올랐어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월요일에 바로 갔다.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이 열리는 후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 전에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에이펙을 근처로 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테고, 그리고 북미가 어떻게 만날 거냐, 만나지 않을 거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거고, 중국, 미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올 거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캐나다하고 잠수함 수출 협상하고 있죠. 뭐 협상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아직까지는 최종 모델 2개 안에 들어간 거에 불과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 제법 덩어리가 커요. 한 6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포텐을 다 갖추고 있고, 또 미국의 유동성 자체도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 지표 자체가, 소비자 물가 지표가 뭐 사실은 조금 둔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리를 낮춰도 되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금리 완화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거죠. 이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의견들을 이제 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시장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바이오주는 왜냐하면 투자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를 먹고 살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면서 가는 회사는요, 누구나 사실상 그 수익을 올리고 가는 회사는 누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누가 몰라요. 그런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바이오는 지금 제대로 만들어서 뭐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다 연구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되느냐가 바이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박람회도 있다고 하니까, 전시회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이 되어서 바이오가 조금 올라갔다. 일단 조선기자재는 뭐 마스카 때문에라도 올라가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좀 빅사이클이 오고 있다, 좀 좋은 쪽에 슈퍼사이클, 빅사이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HBM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공급이, 삼성전자 HBM이 이쪽 저쪽으로 공급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뭐 진실이야 뭐 시간이 가면 밝혀지겠지만요. 어떻게 됐고, 제약바이오 방금 말씀드렸고, 남북 경협은 역시 에이펙 효과죠.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벌어질 거냐, 그리고 벌어진다면 어디서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을 통해서 그 경협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냐, 움직일 틈이 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ESS 2차 전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조선기자재, 반도체, ESS, 2차 전지. ESS는 사실 요즘에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실은 예전에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던 이야기. 2차 전지에 약간 부속 정도로, 뭐 실제로 지금도 보시게 되면 시장 전망 자체는, 시장의 뭐 크기 자체는 사실 2차 전지 시장에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ESS의 중요한 점은 대량의 전기를 가두었다가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저장 시설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AI, 반도체, 그리고 연료전지 ESS,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선 전력망과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물 밑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섹터 그룹을 좀 주목해 보시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ESS 수요는요, 어느 정도는 증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화력 발전소는 언제든지 뗄 수 있잖아요. 그죠? 원자력 발전소는 뭐 발전량이 일정하고요. 물론 한 40% 정도를 플렉서블하게, 그러니까 유연성 있게 발전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활용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뭐 ESS가 수요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원자력 발전도 그런 영향력들이 있고요. 근데 화력은 언제나 뗄 수 있지만 사실상 원자력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는 시기에도 발전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죠.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풍력이나 태양광은요, 수요가 있든 없든 어쨌든 자연 환경에 따라서 발전을 하고 안 하는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면 풍력이 발전을 하고요. 태양빛이 많이 비치면 태양광 발전소가 발전을 해요. 원자력 발전은 1년 내내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요. 수요에 따라서 이 발전이 된다거나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사이에 어느 정도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항상. 그죠? 그 갭을 메워주기에 가장 적합한 몇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SS입니다. 축전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에 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크게 보면 이제 연료전지 같은 것들도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좀 봐두시고요. 오늘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한미약품하고 후성이나 유일에너테크 같은 그런 섹터에서 조금 많이 올라간 부분들을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 요 세 종목 정도는 저하고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오늘 주요 테마 에이펙을 중심으로 한 주제들로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동성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다. 덕분에 4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환율은 뭐 어제 제가 강의했던 것처럼 환율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태고요. 유로화는 아직 좀 높은 상태고. 그래도 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읽기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고 시장 자체 읽기 쉽지 않다고 말씀하면 뭐 왜 그러냐,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코스피는요 일부 종목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다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리시는 능력은 사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